오늘 우연찮게 집 근처에 있는 하이마트 매장에서 갤럭시 Z 플립을 만져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단 전작인 폴드 1과는 다른 클램셀 방식이라는 점에서 색다른 인상을 풍기기에는 충분했었는데요. 접어서 휴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폴드 1과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로로 접히니까 호주머니에는 보관하기 좋겠더라고요. 10년 전 폴더폰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그립감은 상당히 괜찮았고 디자인도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전면 좌측 하단에는 작은 정보창이 있는데 현재 시간이나 다양한 알림은 물론이고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훨씬 나을지 모르나 너무 작은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아쉬움도 남았는데요. 우측에 있는 카메라 모듈만한 크기라는 점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접었을 때는 전면에 아예 디스플레이로 마감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가격이 있는 만큼 이런 편의성도 제공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갤럭시 Z 플립의 두께는 갤럭시 S20와 비교했을 때 접은 상태에서 호주머니에 넣으면 크게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불룩하게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크게 신경 쓰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단점으로 지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길이는 갤럭시 S20보다 세로가 더 길지만 접는 폰이라 그런지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힌지의 경우 부드러워서 그런지 폴딩 될 때의 느낌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닫았을 때 빈틈이 거의 없어 보여서 한 손 조작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열고 닫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집에 10년째 책상 안에서 잠들고 있는 삼성 폴더폰을 다시 꺼내 쓰는 기분이랄까요?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부드럽게 열고 닫혔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을 쓰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디스플레이의 주름인데요. 갤럭시 폴드 1과 비교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빛을 반사했을 때 선명하게 나타나는 주름은 좀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품을 만들 때 넘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화면이 꺼졌을 때 더 선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디스플레이가 켜진 상태에서는 그렇게 티나지는 않았지만 신경 써서 바라보고 있으면 보이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은 접히는 유리 UTG를 적용해 제법 단단함이 느껴졌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물체로 긁지 않는다면 오랜 기간 스크래치 없이 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접히는 유리 위에 필름을 얹혀둔 형태라서 그런지 손톱으로 강하게 누르면 자국이 생깁니다. 이것이 복원력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 자주 누르면 스크래치가 남을 것 같아 곱게 써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 역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기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갤럭시 Z 플립 두 번째 모델에서는 보다 높은 강도를 가진 접히는 유리가 채택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주 간단하지만 나름 제법 오랜 시간을 하이마트 체험전에서 머무르며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카메라는 무난한 수준으로 찍히는 것 같은데 결과물을 가져오지 못해 약간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차피 카메라 관련해서는 갤럭시 S20에 쏠려 있으니까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 테스트 해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언팩 이벤트가 열리기 전부터 수많은 루머들이 갤럭시 Z 플립을 향해 쏟아져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대부분 틀리지 않는 수준에서 최종 디자인과 스펙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타일을 중시하는 분들이라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대가 좀 높아서 그렇지 고급 액세서리라는 느낌도 전해졌습니다. 가격이 100만원 정도만 되었어도 하나 준비했을 텐데 매장에서는 군침만 흘리고 돌아온 하루였네요.